안녕하세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86% 하락으로 마감하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1% 하락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자, 어제도 다우와 그리고 유럽 증시는 모두 안 좋았습니다. 특히 다우와 나스닥은 또 디커플링 되는 현상을 보여주었고, 유럽과 다우 존스는 또 한 번 이틀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우와 유럽 지수가 이렇게 안 좋았던 이유는 바로 FOMC 회의에 있었습니다. 파월 연준 의원장이 나와서 2020년도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금리 인상은 생각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장기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유럽과 미국 증시가 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도 장 초반부터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장 중반에 다시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뒤 다시 코스피와 코스닥은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무려 1조 원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가 1조 원 넘게 들어왔는데 그 물량을 오늘 모두 청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1조 2천억 원을 매수를 하면서 우리 지수를 방어를 했는데, 자, 여러분, 지금 유럽 증시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 역시 1% 이상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과연 내일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오랜만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나오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조정이 찾아올까요? 아니면은 내일 다시 기관과 외국인의 쌍 매수가 이어지면서 한국 증시 상승세를 이어갈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25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 지수입니다. 다우 이틀 연속 1%대 하락하면서 어제도 마이너스 1.04% 하락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반면 나스닥은 계속 디커플링이 나오면서 어제는 드디어 10,000포인트에 안착하며 플러스 0.67%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우하고 나스닥이 이렇게 희비가 엇갈린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어제 나온 FOMC 회의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매달 첫 번째 주 증시 스케줄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이 FOMC 회의는 증시의 향방을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최근에는 금리 인상이라던가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보다는 제로 금리를 유지한다, 이런 말이 매일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제 FOMC 회의가 미국에서 열렸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역시나 예상대로입니다. 2022년까지 금리 인상은 없다. 제로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 연준에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은 지금 현재 경제 회복 속도는 방역과 그리고 백신 개발에 달려있다. 지금은 미국 경제 회복 속도가 매우 느리고 아직까지도 불안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우 지수가 어제 이렇게 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또 잠을 안 자고 다우와 나스닥을 지켜봤는데, 자,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상승과 하락폭이 심할 때가 바로 오전 4시입니다. 오전 4시에 갑자기 다우 지수가 하방으로 밀리면서 1%대 하락이 나왔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더 오르면서 끝났는데, 어제 올린 영상이었죠. 나스닥 장중 1만 포인트 돌파, 한국 증시도 신고가 랠리가 나올까. 이 영상에서 말했듯이 미국의 렌터카 업체 허츠라던가 체시피크 에너지라던가 파산 직전의 회사들이 주가가 급등하면서 현재 미국 증시의 버블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어제는 이 회사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허츠의 주가를 보시면은 지금이 얼마나 버블인지 알 수 있죠. 허츠가 보시면은 장중에 83.76% 상승을 했고, 그 다음날에도 종가가 71.33% 상승을 했고, 또 그 다음에는 종가를 보시면은 115%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 3일 동안 200% 이상이 상승을 했는데, 다우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제한이 없습니다. 파산하기 직전 회사가 이렇게 오르는 거는 한국의 주식들이 정리 매매할 때나 볼 수 있는 현상이고, 최근에 웅진에너지도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어제와 엊그저께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어요. 자, 보시면은 24.44%가 내리고, 그 다음날 39.71%가 내리면서 약 이틀 동안 6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사피크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76.51% 상승 후 그 다음날 181%까지 올랐다가 다시 마이너스 56%, 그 다음날에 29.22%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런 것만 봐도 지금 다우와 나스닥이 얼마나 거품이 꼈는지 알 수 있죠. 한국도 지금 비슷해요. 우선주 애들이 오르고, 그리고 단기 과열로 만든 다음에 30분 단일가로 만들어 놓고 쭉 추락시키는 거 최근에 많이 봤죠. 예를 들면 최근에 급등한 우선주 중 하나인 JW 중해제약 이 주식도 보시면은 30분 단일가에 진입을 해 있고, 그리고 종가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12%로 마감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너무 과열이 됐어요.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호가창도 얇고 주식을 몇 주만 사도 상한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작전주 형식의 주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한가 랠리를 계속 보여줬던 삼성중공업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7연상이 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점상 이렇게 보내도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호가창을 봐도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5천주,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같다 이렇게 장난치는데, 이런 거 잘못 들어가다 여러분 끝납니다. 우선주가 보통 움직일 때는 상승의 끝물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수급을 보시면 알죠. 오늘 수급 어때요? 개인이 1조 2천억 원을 샀고 기관은 1조 원 이상 팔았습니다. 자, 최근 3일 동안 계속 이야기했던 게 지금은 옵션 만기일이다. 그냥 옵션 만기일이 아니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그래서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조 원 이상 매수했는데 얘네들을 주의해야 된다. 자, 여기 보시면은 6월 7일 날 올린 영상이죠. 여기서도 말했지만 3일 동안 금융투자는 코스피를 순매수를 했고 하루에 1조 원도 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얘는 철저한 단타로 움직이는 기관이기 때문에 많이 매수해봤자 2주고 그 다음에 던질 경우에는 평소보다 2배 이상 던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금융투자의 행보를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금융투자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죠? 예, 역시나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7,300억 원 매도를 했습니다. 자, 여기 던진 거 다 합치면은 1조 원 이상 매도를 했죠. 물론 어제는 샀지만 어제 산 거보다 더 던졌고, 내일은 옵션 만기가 끝나니까 다시 한번 또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에 이어서 투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간 매수를 했는데, 중요한 건 연기금이죠. 연기금이 이제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하루 빼놓고 계속 매도를 하는데, 연기금이 이렇게 매도라. 다음번에 증시가 막 2천선 막 이렇게 밀리면은 연기금이 방어를 해줄까요? 아니면은 지금까지 모았던 물량을 던질까요? 참 기대가 되는데, 사모펀드도 최근 3일 연속 던지고, 오늘은 기관이 1조 원 이상 매도가 나왔고, 환율이 지금 1200원대가 붕괴됐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이번 주 하루 빼고 다 올 매도입니다. 그래서 이틀 전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환율이 1200원대가 붕괴됐다고 해서 신흥국 증시에 자금이 쏠리거나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안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죠. 보통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150원 이하일 때 순매수가 팍 들어오지, 아직도 환율은 높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얼마였죠? 출발 같은 경우에는 1100
89원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오르면서 1196원, 다시 1200원대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스닥 바이오 헬스케어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은 나쁘지가 않았는데 어제는 테슬라가 급등을 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를 보셨나요? 테슬라 어제 장중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플러스 8.97% 상승으로 마감했죠. 거의 9%대 상승을 했는데 테슬라가 왜 이렇게 주가가 올랐을까요? 최근에 자율주행차 사고까지 있었는데 네, 그냥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폭등했어요. 주가가 1000달러를 넘었는데 아무런 뉴스도 없고 그냥 수급이 쏠리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뭐 뉴스가 있다면은 이 뭐 세미트럭 대량 생산 준비를 마쳤다. 뭐 이런 뉴스 갖다가 지금 올리는 거는 말도 안 되죠. 지난번에 뭐 자동차 시연회도 했는데 그때도 주가가 안 올랐던 게 지금 갑자기 생산 준비 마쳤다 이 뉴스 갖다 오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냥 수급이 쏠리면서 올랐습니다. 그럼 오늘 전기차 관련주 당연히 갭이 떴겠죠. 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자마자 1.49까지 잠깐 올랐습니다. 잠깐 이렇게 한번 올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쫙 빠졌는데 어제는 삼성전기 할만했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매매하는지도 어제 영상 보시면은 알 수 있거든요. 바로 이 영상이니 이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삼성전기도 매우 안 좋았고 삼성 SDI 마찬가지로 아침에 잠깐 갭이 1% 이상 뜨고 바로 쫙 빠지면서 외국인 기관 먹튀 그리고 캠시스 역시 오늘 3.44% 하락. 그리고 우리산업홀딩스도 아침에 보시면은 잠깐 갭이 떴습니다. 자, 보시면 아침에 몇 프로까지 갭이 떴냐면은 3.92까지 갭이 뜨고 종가는 마이너스 2.04% 하락하면서 테슬라가 상승했지만 한국의 전기차 관련주들은 모두 내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상승한 종목과 하락한 종목을 보시면은 하락한 종목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2배 이상 많습니다. 200 종목이 상승을 했고 하락이 660 종목.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38 종목이 내리고 상승이 331 종목. 내린 종목이 3배 이상 많아요. 그래서 일자별로 보시면은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 지수 자체는 별로 안 내렸어도 내린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장에서 약간 소외감을 느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왜냐하면은 3일 동안 내린 종목이 많았지 오른 종목이라고 해봤자 상한가 간 종목이라고 해봤자 두산 관련주라던가 우선주라던가 이런 작은 놈들 갖다가 장난을 쳤고 그리고 죄다 동물 실험으로 지금 뭐 임상 이상 들어간다 뭐 한다 하는 제약주만 올랐고 그래서 반도체 섹터를 가졌거나 혹은 호텔, 레저, 스포츠, 항공 이쪽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뉴스는 많이 나왔지만 결국 또 이번 주 주봉으로 봐도 하락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 아침부터서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이전과 달라요.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어제도 마이너스였는데 장중에 플러스로 전환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오히려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분명히 우리 증시가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마이너스 0.69, 마이너스 0.48 이 정도였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190원대 어제보다 더 큰 하락을 보여주면서 환율도 상당히 괜찮았고 뭐 나스닥 야간 선물 잠깐 내린다고 해도 우리 증시가 그렇게 밀릴 걸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기관의 트롤이었죠. 아침부터서 기관은 작정하고 팔았습니다. 단 한 번도 매수로 전환을 안 했어요. 자, 시작하자마자 9시 1분이 딱 됐는데 바로 700억 원. 이거는 한 3분 정도 지나면 100% 1000억 원 이상 매도로 나옵니다. 이렇게 딱 되면은 6분이죠. 바로 1000억 원 매도. 개인 딱 사는데 상승과 하락 종목 시작부터서 하락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작부터서 잠깐 밀리다가 다시 상승을 했고 상승한 이유는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을 해서죠. 보시면은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을 했는데 우리나라처럼 별로 안 밀렸어요. 그리고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2%대 하락을 하면서 얘네는 지금 비상사태 해제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이 빠지는구나 좀 불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한 다음에 보세요. 한국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코스닥 1%대 상승, 코스피 다 회복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양전환을 했어요. 여긴 양전환 선곡, 여기는 약간 보합 정도 수준.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들어왔죠. 기관 같은 경우엔 매수세 안 들어왔어요. 근데 단순히 오늘도 어제처럼 상승을 하겠구나 이 생각에 개인분들이 따라온 거죠. 계속 기관은 매도였어요. 오늘 한 번도 매수로 전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를 보시면 오늘 2%대까지 하락이 나왔는데 장막판에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하락폭을 축소를 시켰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에 어떻게 수급이 들어왔을까? 여기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장마감 30분 전입니다. 개인이 이렇게 사고 있고 기관은 계속 팔고 있고 외국인은 2천억 원대 매도. 자, 그러면은 장막판에 누군가가 매수로 전환을 좀 해줘야 되는데 개인이 3시 10분까지만 해도 1조 3천억 원을 매수. 그리고 보시면은 30분이 됐잖아요. 이때 근데 장이 끝난 게 아니라 삼성전자라던가 시총 상위주가 VI에 걸려가지고 VI라기보다는 동시효과 때 너무나 많은 매수세가 몰리면은 3분 정도 대기 시간이 생기는데 자, 개인의 물량이 갑자기 줄어듭니다. 기관이 장 막판에 개인의 물량을 2천억 정도 사면서 지수가 하락폭을 축소했습니다. 자, 과연 기관이 장 막판에 어떤 종목을 순매수를 했을까요? 한번 찾아보죠. 자, 일단은 삼성전자는 아니에요. 매도폭이 더 심해진 게 삼성전자죠. 네, 하이닉스도 아닙니다. 오히려 매도폭이 더 늘어났죠. 네, 바로 이 종목입니다.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동시효과 때 보시면은 1,500원에서 3,000원으로 갑자기 홀짝 뛰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동시효과 때 기관이 수급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고 연기금이 특히 많이 샀죠.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동시효과 때 밀렸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1,000원이나 상승하던 종목이 종가는 400원대로 탁 빠지면서 이렇게 빠진 종목이 대부분이었던 반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 종가에서 1,500원이나 상승. 뭐 호가로 따지면은 3호가 상승으로 끝나는데 이렇게 돈이 약간 들어오면서 시가총액 상위주인 카카오를 좀 받치면서 지수가 하락폭을 축소했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을 장막판에 어떻게 했을까요? 장막판에 뭐 매수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단지 마지막에 저 2천억 원에 매수한 종목이 카카오였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시면은 오늘 정말 난리가 아니었죠. 장중에 1.10까지 올랐다가 마이너스 0.87까지 내렸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0.21. 장중에 변동성이 거의 2%대였는데 너무 휘황찬란해요. 아침부터 오르는 종목이 뭐 100종목밖에 없었고 다 빠지고 있다가 종가에 갑자기 몇 종목 탁 올라오는데 숨이 막히더군요. 숨이 막혀. 여러분 오늘은 11시 반도 아니라 2시 때까지 거의 참아서 매매를 했어야지 그나마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 178종목이 오르고 막 여기 300종목이 오른다. 이 중에서 매매하면 되지. 여기 뭐 우선주라던가 아니면은 두산 관련주 빼고는 오르는 종목이 거의 없었거든요. 보시면은 오늘 상한가에 있는 곳 두산 관련 우선주 그리고 동양우 삼성중공업 우, 동양우, 코롱우, 그리고 무상증자를 한 애들, 요 YMT. 그 다음에 또 무상증자 말고 인적 분할로 오르네 이지바이오. 지금 무상증자 아니면 뭐 인적 분할 아니면 배당을 세게 준다 뭐 그런 뉴스만 나와도 상한가를 가는 아주 특이한 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지바이오만 보셔도 인적 분할 하나 했다고 이렇게 상한가 랠리가 펼쳐집니까? 판 애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올라간 거니까 이거 좀 빠졌다고 해서 이런 데 잘못 들어가면은 쫙 빠지면 예전에 코데즈 컴바인처럼 됩니다. 아시죠? 희대작전주 코데즈 컴바인 빤스 만드는 회사인데 지난번에 우리 증권시장의 허점을 노려가지고 상한가를 계속 보내면서 이렇게 장난쳤던 희대의 주식 여기 보면 3만원으로 돼 있는데 18만원까지 계속 상한가만 보냈어요. 근데 이렇게 한 게 주식 발행수가 적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 가격이 너무 작으니까 이렇게 작전을 쳤고 18만원까지 갔던 주가는 지금 얼마가 됐을까요? 예, 보시면은 2,400원이 됐어요. 그래서 저런 작전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지바이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완전 작전이에요. 이지바이오하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어가면 바로 죽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상한가 한번 풀리면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몰라요. 아니 이렇게 무상증자로 오르는 애들이 있으면은 유상증자로 내리는 애들도 있겠죠. 자, 크루셜텍 지문인식 관련주죠.
자, 크루셜텍 같은 경우에는 또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172억 원 가까이 유상증자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는 감자를 했고 그 전에도 유상증자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2018년도 10월 5일 날 유상증자, 그리고 이번에도 유상증자. 4월 14일은 감자. 근데 왜 이렇게 강원도 감자라던가 유상증자라던가 이거를 계속 실시하는 걸까요? 그건 당연하죠.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상장 폐지가 될 뻔한 회사였기 때문에 지금도 위태위태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적자가 계속 나오고, 그리고 앞으로도 흑자가 나올까?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근데 최근에는 동전주가 인기몰이를 하면서 이 종목이 막 상한가 랠리를 갔던 적이 최근에 몇 번 있죠. 근데 이 꼭대기에서 잡으신 분들 벌써 반토막이 났어요. 주가가 610원이고 356원이면 반토막이 났는데, 이래서 동전주라던가 적자 기업을 여러분이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적자 기업, 동전주라던가 이런 애들은 무조건 감자, 유상증자 언젠간 때립니다. 근데 그걸 때리는 순간이 주가가 꼭대기에 올라왔을 때, 그때 때리거든요. 4월 14일 날 보세요. 여기 꼭대기에서 놀고 있을 때 여기서 유상증자를 때리니까 바로 하한가. 지난번에 또 상한가 보내놓고 또 빼고. 징그럽죠. 근데 앞으로도 계속 유상증자 나오거나 아니면 나중에 상폐되는 게 이런 주식의 최후입니다. 보시면은 또 이 우선주죠. 현대 BNG 스틸 우선주는 이렇게 30분 단일가까지 만들어 놓고 쫙 빼버려서 탈출을 절대 못하게 만든다. 수없이 강조해 드려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사고 싶어도 여러분이 호가를 얇아서 물량을 많이 살 수가 없어요.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내가 1억 원어치 살려면은 여기 있는 호가를 다 뚫고 내가 상한가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우선주예요. 거래량이 3만 주밖에 없으니까 39, 27. 그러면 얼마죠? 27억 원 정도인데 왔다 갔다 팔아봤자 그렇게 크게 거래량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런 주식들은 평균 거래량이 보시면은 11주, 700주, 1000주 거래량이 만도 안 되는 주식이라서 나중에 이런 주식이 여러분 소외가 될 날이 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거래량 빵빵 터졌다 해도 지금 거래량 줄면서 내려가면은 하루에 거래량이 10주, 20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1억 원어치 들고 있으면 그걸 다 못 팔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데서 탈출도 못하게 되는데, 우선주는 여러분이 웬만해서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서 장난칠 주식들이 없으니까 저런 걸 하는 거예요. 저런 주식들을 장난쳐놓으면은 여러분이 그냥 코스피 코스닥을 딱 클릭했는데 오른 종목이 100종목 200종목이나 있네. 그러면은 사야지. 근데 여기 보시면 뭐 인버스라던가 우선주라던가 아니면 제약바이오 중에서 뭐 임상실험 성공했다 그런 찌라시로밖에 없는 주식들이 있는데 지수가 상대적으로 별로 안 내린 것처럼 보이고 해볼만 하지 않을까. 초보자분들이 착각하고 장에 들어왔다가 때려 맞는 경우가 일상다반사인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보시면은 아시죠?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뭐 평택 기지에다가 반도체 활성화를 한다. 막 이런 뉴스 띄우고 무슨 뉴스 띄우고 그러면서 하이닉스는 9만 원 한번 돌파해 놓고 계속 빼버리고 있고, 삼성전자는 최근에 옵션 만기 때 좀 올렸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3.97까지 내려갔는데 종가는 좀 올려줬지만 그렇다고 수급이 원활하게 들어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외국인 들어왔다가 더 팔고 나갔고, 금융투자 최근에 샀던 거 이미 팔았어요. 그럼 내일 이제 옵션 만기가 끝난 다음에 더 뺄 수 있다, 요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적입니다. 왜? 자, 미국 이틀 동안 다우 2% 내렸습니다. 일본 2.83% 내리고 지난번에 또 내려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키 맞추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키 맞추기가 들어가고 싶어도 옵션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빼지를 못했어요. 미국이 내려도 우리나라는 계속 올랐고, 그리고 코스피를 이렇게 매수했던 주체들이 슬슬 물량을 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와서 좀 야간 것 같아요. 이 기관들이 딱 2200을 안착시키지 않고 2200 앞에서 와리가리 치면서 개인들한테 좀 물량을 넘기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지금 증시에서 그렇다고 지금 막 추세가 하방으로 가면서 확 내리느냐, 또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현재 미국의 선물도 푸세에 베팅한 분이 거의 없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왜냐하면은 나스닥이 지금 1만 포인트를 돌파하고 언덱트 관련주 있잖아요. 카카오라던가 네이버라던가 뭐 이렇게 언덱트 관련주 코다리 식구랑 전혀 상관없는 주식들이 지금 시가총액 매디까지 올라왔죠. 시가총액을 보시면은 시가총액 상위에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10위권에 두 개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 갖다가 주가를 그냥 빵빵 띄워가지고 지수적으로 많이 안 빠지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수는 그렇게 많이 안 빠질 것 같아도 종목적으로 따지면 빠지는 종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늘 내렸는데 반도체 관련주는 오늘 어떻게 됐죠? 장중에 반도체 관련주 그냥 다 내렸습니다. 오른 종목 없어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뭐 유비쿼스부터 시작해서 그냥 싹 다 때려 맞았습니다. 도저히 뭐 건드릴 수 있는 주식이 없었고 시스템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죠. 오른 종목이 없어요. SFA 반도체라던가 이런 애들은 진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오르는데 지금 뭐 5음봉 매매, 3음봉 매매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뭐 3음봉이 나온 다음에 여기서 슈팅이 나온다. 그런 것도 지금 안 통해요. 그냥 지금 6음봉, 7음봉 나와도 전혀 반등이 없고 뭐 여기 데드크로스에서 한번 반등 나오고 그런 게 원래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라서 그런 매매법도 안 통하고 아침부터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렇게 개파락으로 출발하고 매우 안 좋은 상황이어서 여러분이 정신을 잘 차리고 매매를 하셨어야 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70만원 윗대로 올라가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현대차, 삼성전자, 하이닉스 3인방은 다 내렸죠. 그래서 이럴 때를 조심해야 돼요. 지수가 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인해서 별로 안 빠지게 보이게 했을 때 그럴 때 많이 사람들이 당하거든요. 삼바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을 넘었고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가 않았어요. 셀트리온도 무려 7%. 물론 윗꼬리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어때요? 수급이 개인 쪽이 좀 팔고 기관 쪽이 좀 팔고 외국인이 들어왔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도 10만 원대고 그리고 아침부터서 이 테마주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렸는데 개인분들이 막 이렇게 1조 원 가까이 사니까 이제는 수소차, EM코리아, 풍국주정, 그 다음에 유니크. 전 수소차 절대 안 믿습니다. 독일에서 수소차에 투자한다. 이 뉴스 하나 갖다가 지금 올렸는데 테슬라하고 달라요. 테슬라는 전기차고 수소차는 뭡니까? 한국에서만 특산화된 거예요. 한국에서만 특산화됐고 한국에도 지금 충전소가 24개밖에 없고 1년에 팔리는 게 1만 대도 안 팔린 차인데 이번 연도는 어떡하겠어요. 코다리 식구 때문에 1만 대도 안 팔릴걸요. 이번 연도는 답이 없어. 근데 수소차 기대감에 올린다? 회사가 그냥 끝장날지 모르는데? 회사가 지금 몇 년 연속 적자입니까? 이런 거 상장 폐지돼요. 상장 폐지. 근데 이런 애들을 오늘 몇 프로까지 올렸다? 보시면은 23%까지 올려놓고 종가는 13%. 위에서 잘못 물렸으면은 마이너스 10%. 유니크? 유니크 보시면 오늘 11.64%. 풍국주정. 풍국주정도 오늘 보시면 대박이었어요. 16.02까지 올린 다음에 종가는 2%. 다 물려요. 아니 뭐 수소차 1만 시대. 야 차가 1만 대만 팔리는 게 이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리고 이 정권 바뀌면은 기존에 했던 사업들 다 없어져요. 예전에 솔라시티처럼. 아니 보시면은 충전소가 뭐 2020년도까지 310개를 세운다고 했는데 부산에서도 수소차 충전소 저거 설치 반대해가지고 무산됐고 지난번에는 24개였는데 지금 늘어가지고 29개까지 되네요. 제가 2019년도에 봤는데 그러면은 2020년도까지 늘어난 게 5개 정도 되네. 근데 하나 짓는데 30억이라서 주유소 하나 짓는데 3억인데 이거는 30억이라서 10배가 들어서 아마 일반 민간 사업자도 안 하려고 할걸요. 차가 지금 몇 대 팔렸어요. 자, 2018년도에 넥소가 출시가 돼서 지금까지 총 판매 대수가 1만 대를 넘을 예정이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수소차는 1만 대도 안 되는데 충전소를 310개나 만들어 봤자 수요와 공급이 전혀 없잖아요. 힘들어. 아무래도 사업성 없는 거를 그냥 밀어붙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보조금 줘도 안 돼요. 그럼 전기차도 아무리 보조금 주고 뭐 여러 가지 혜택 주고 해도 아직도 전기차 보급도 잘 안 됐는데 수소차가 어떻게 따라잡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을 먹고 사는 국가인데 수출도 안 되는데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만 정부에서는 뭐 미세먼지 줄이는 과제다 뭐다 하는데 현실성이 없어요. 현실성. LPG도 이제 개인이 살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선택 조건도 많고 유가도 지금 마이너스 유가 한번 찍고 저유가 시대라서 전혀 수소차의 메리트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런 기사 뜰 때마다 주가는 잠깐 상승해 주는데 아까처럼 이엔코리아나 이런 주식은 조심하세요. 언제 뭐 상장 폐지라던가 이런 메시지가 나올지 몰라요. 바른손 볼까요? 보시면은 시간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거래 정지돼요. 최근 4년 연속 영업 손실을 발생되었다. 이거 기생충 관련주잖아요. 기생충 관련주. 근데 저는 무조건 하지 말라고. 이거 하면 진짜 상장 폐지된다고. 근데 드디어 때가 왔네. 얼마 전까지였죠. 2020년도 기생충이 뭐 상 받아가지고 최근에는 이렇게 막 상한가를 한번 찍으려고 했던 모습도 보여주다가 계속 내리다가 거래 정지. 이게 급등주의 마지막 최후죠. 7,400원에 물리신 분들이 존버해서 1,000원까지 갔다가 좀 회복됐네 하다가 거래 정지. 상장 폐지되면은 이거 다 휴지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엔 DPC가 상승을 했는데 DPC는 방탄소년단 관련주입니다. DPC 같은 경우에는 방탄소년단 관련주이면서도 빅히트 상장 이슈가 있는 주식이죠. 빅히트 상장을 5월 28일날 신청을 했으면은 거래일수 기준으로 45일, 약 2달 안에 상장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 안에 분명히 슈팅을 줄 거는 개나 소나 다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모르더라도 갑자기 외국인의 투매가 나오면서 이 주식은 못 간 적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딱 한 번의 타이밍, 10시 직전에 한 번 타이밍을 볼 수 있는데 지수가 일단 밀리고 있어서 이 DPC도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서 보합 수준까지 내려갔었어요. 근데 보합 수준에 내려갈 때 잘 봐야 돼요. 이 보합을 깨고 더 밑으로 내려가느냐 마느냐 그 싸움에서 올라가면은 잠깐 샀다가 3호가 4호가 뛰기로 먹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잘 보세요. 자, 16분이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750이 깨졌습니다. 750이 깨졌는데 호가가 갑자기 한 2만 주 정도 찼어요. 그리고 이게 2만 주 차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딱 해서 위에 묶어버렸어. 호가를 잠가버리고 그 다음에 위에서 팍 쓸어가는데 바로 850까지 갑니다. 자, 850까지 가면은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나? 말아야 됩니다. 왜? 얘는 한번 이렇게 빨갛게 들어온 다음에 뺍니다. 매번 뺐어요. 여기서도 그렇고.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0.5에서 1%가 갑자기 확 오르더라도 순간적으로 뺀 적이 진짜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DPC는 많이 언급을 했지만 이 종목은 정말 쓰레기 같은 짓을 많이 해요. 분명히 아침에는 매수로 잡혔다가 오후장에는 매도로 잡히는 게 이건데 세력도 별로 돈도 없는 것 같아. 한 10만 주 샀다가 팔았다 그러잖아요. 봐봐요. 9시 30분에 샀다가 팔았다 샀다 이렇게 되는데 공략은 이제 몇 시에 들어가야 됩니까? 10시쯤 봐야 돼요. 일단 계속 보는 거야. 왜? 지수가 빠지고 있는데 지수 이기는 종목은 거의 없거든요. 자, 지수가 여기서 촥 빠져가지고 몇 분 동안 횡보를 합니까? 9시 15분부터 올라가는데 9시 35분에서 촥 올라가죠. DPC는 코스피 종목이에요. 35분 딱 들어갈 때 보세요. 지수가 올라가는데도 밀려. 3만 주면 얼마야? 3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리고 보합에 왔어. 근데 보합까지 온 다음에 이제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대충 이제 DPC를 보면은 보합 정도 수준이면 뭐 볼링저로 치면은 이 밑이란 말이에요. 이 밑에서 이제 깨진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제 가느냐 마느냐 그 싸움이거든요. 얘는 지금 3일 내내 계속 제자리였단 말이에요. 계속 제자리. 그리고 외국인 수급도 거의 다 이탈을 했다가 오늘 다시 들어온 거라서 많이 사봤자 외국인은 10만 주대예요. 10만 주. 그래서 오늘도 뭐 10만 주 끌어봤자 위에 걸린 호가까지 보면은 대략 뭐 1%에서 3%밖에 안 오르는데 오늘 같은 날 1%든 3%든 한 호가든 몇 호가든 먹기만 하면 다행 아닌가요? 그렇게 보시고 일단은 여기서 보니까 700 던지는구나. 그리고 여기서 또 다시 사는 거 보고 어디에서 거냐면은 다시 여기다 걸면 돼요. 이거 보고 본인이 이 위로 올라가면 안 돼. 왜냐면 DPC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한 1억, 2억, 3억 들어온 다음에 한 두 호가 올려놓고 다 먹튀해. 보시면은 여기서 또 빠져요. 3,000주 빠졌죠. 이게 안 속아. 또 빠졌죠. 이 밑에다 걸으면 무조건 체결됩니다. 보세요. 짠! 야, 이거 보고 체결됩니다. 이거 이쪽에서 체결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밑에 2만 주가 있었는데 2만 주가 깨지거든요, 나중. 그리고 또 들어온다. 또 올릴 것처럼 보여주고 또 깨져. 진짜 징그럽죠. 그럼 얘는 대충 여기서 산 다음에 어디까지 해야 되냐? 800원에서 850원 이 사이에 그냥 걸어두시는 게 좋아요. 11,000원 돌파? 생각도 하지 마세요. 지금 옵션 만기일에는 빨리 먹고 나오는 게 편하는데 보세요. 올라가도 속이 터져요.
이때는 올라갈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좀 개인들이 따라 붙습니다. 왜냐면은 지수를 코스피를 보시면은 올라가. 지수가 이때부터서 쫙 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올라가지 않을까 사람들이 기대감에 들어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하지만 반대로 팔어. 아, 이게 진짜 징그러워. 개인들이 들어오면 팔고 개인들이 질리잖아요. 그럼 그때 사요. 아, 또 깨서 또 제자리야. 근데 이쪽에서 생각을 많이 하지. 이거 750에 걸었으면은 일단은 빨간불로 빠져나올 수 있는데 이때 나왔어야 되느냐? 아, 한옥가만 더 내릴까 말까 내릴까 말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운명의 10시가 되는데 지수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대까지 상승을 하거든요. 1%대까지.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오르고 있으니까 코스피도 좀 키 맞추기가 들어갈 거다. 그 생각하고 좀 홀딩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되게 짜증나지. 아, 여기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거기다가 이거 깨지러, 여기 이게 진짜 짜증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깨지니까 이제 호가가 밑으로 완전히 내려가. 이게 지금 20분 동안 벌어진 일들인데, 20분 동안 차라리 여기서 한번 팔았다가 사도 여기서 다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왜냐면 지수가 오르고 있는데 나는 오히려 밀리니까.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데 징그러워. 또 던지잖아. 이거 쌍놈 새끼라니까 이거. 아니 이게 올라가려고 하면 자꾸 2만 주 3만 주씩 던져가지고 막 짜증나는데 그냥 750에 지금 호가 수정을 할까 아니면 800에 팔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러니까 주식이 힘든 거야. 이거 계속 보고 있으면은 더 올라가도 이거는 과거잖아요. 더 팔게 만든다니까요. 여기서 850까지 또 가려고 하면 또 여기서 또 던지고 여기서 또 던지고 아 징그러워요 진짜. 근데도 이 종목을 때리는 거는 지금 장이 안 좋으니까 뭐 한국 정보 인증이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테마 쪽 중심 잡주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온 이런 잡주 쪽으로 오니까 LB 세미콘 내리고 있잖아요. LB 세미콘 오늘 개박살 났어요. 얘네들은 내리고 있어도 DPC가 가길래 아 그동안 LB 세미콘을 계속 올렸으니까 DPC 아니면은 초록뱀 아니면은 뭐 손오공 이런 애들을 보려나 했어도 혹시라도 오늘 갑자기 빅히트 관련 찌라시가 뜨면서 DPC가 확 하고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아니 다른 날보다 여기 1100원대에 보통 20만 주 10만 주 걸렸는데 별로 안 걸려 있더라고요. 보세요. 안 걸렸죠? 여기 보통 10만 주 20만 주 걸려 있었는데 안 걸려 있길래 이거 분명히 뚫을 것 같거든? 근데 뚫을 것 같은데 계속 던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봐봐 뚫을 것 같은데 계속 던져. 막 미쳐버려요 DPC 보고 있으면은. 그렇다고 EN코리아나 이런 애들 이쪽에서 잡았으면 저 그냥 끝났죠. 한국정보인증도 막 가는데 이걸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얘 어제 가지고 장난쳤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보고 얘는 이거 800원만 찍어라 800원만 찍어라 하면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약속의 시간 10시가 넘어갑니다. 약속의 시간 10시가 넘어가는데 봐봐 진짜 느려. 진짜 느려요. 여기서 또 2만 주 던지니까 막 짜증나기 시작하고 제발 좀 가라 제발 좀 가라 지수를 못 따라가냐면서 막 기도하고 짜증나고 막 그런 상황에서 약속의 시간 10시 반이 딱 오는데 코스피 지수가 양전환을 하죠. 양전환.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가 양봉으로 전환을 합니다.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갑자기 DPC가 어떻게 된다. 800원을 그냥 빡 뚫습니다. 이거 와 박수 쳤다. 근데 이거 뚫어도 여기 800원에 걸려 있으니까 체결이 안 돼. 근데 팡 바로 체결을 시켜주네요. 그래서 여기 바로 딱 체결시켜줘서 이렇게 먹고 나오기가 되는데 여기 체결시키고 이 체결되고 나니까 봐봐 한 10분 뒤에 갑자기 다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850까지 올라갔잖아. 아 위에다 걸 걸 그랬나 싶었는데 바로 또 던져. 아 진짜 징그럽죠. 징그러워. DPC가 이런 애예요. 그리고 또 빼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확 올리는데 못 견디겠어. 갑자기 확 올리는데 이때 들어가면 물려요. 이때 들어가면 물린다니까요. 여기서 팍 올려주고 올리는데도 막 밀리잖아. 11,000원 돌파하는데 11,000원까지 이거 그리고 지수가 55분에 갑자기 음봉 전환하면서 DPC도 이렇게 밀리면서 내려가는데 얘는 적당히 이 정도만 먹고 나오는 거밖에 오늘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 정보 인증도 오랜만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어제랑 다르게 윗꼬리는 나오지 않고 종가까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 종목을 DPC 말고 공략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이 종목은 일단 DPC와 다르게 호가를 4호가 이상 먹어야지 빨간불이 들어오고 11시 30분까지 슈팅이 나왔는데 그 뒤로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타이밍과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이 한국정보인증은 11시 반에 봤을 때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인데 얘는 DPC랑 다르게 여기 4호가를 먹어야지 빨강불이 들어와요. 근데 DPC 같은 경우에 여기 증권사마다 다른데 한 호가에서 두 호가만 먹어도 빨간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빨리 빠져나갈 수 있고 얘는 4호가 이상 올라와야 돼가지고 좀 그랬어요. 그리고 봐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막 만주 던지고 있으면 6천만 원 던지고 이거 합치면 1억인데 계속 던지고 있는데 굳이 이쪽을 들어간다? 이거보다 아까 DPC 같은 경우에는 빠져도 누군가 계속 사주니까 뭔가 좀 확신이 가는데 물론 수급 자체는 얘가 양매수라서 더 좋긴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계속 장중에 1억씩 던져서 호가가 얇은 종목이라서 쉽게 공략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 뉴스잖아요. 이미 QR코드라던가 공인인증서 필기에 대한 거는 시세를 다 줬고 어제도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에는 작전 쳤잖아요. 10%까지 올린다면 종가는 2%. 근데 오늘도 또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이 고점을 뚫지 못할까?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차라리 이 고점 뚫을 때 그때 돌파 매매로 들어가면 모를까? 어설픈 자리에서는 좀 하기 힘들더군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금융투자는 역시나 선물옵션 만기일 마지막 날에 대량의 매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코스피에 대량으로 금융투자에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 하루 전부 다 소진시키면서 금융투자는 우리 코스피 지수를 내리는데 또 한번 일조를 했습니다. 내일 또 금융투자가 코스피를 매도하나 안 하나 잘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선주와 품절주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을 유혹한 뒤에 단기 과열해서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이번 주가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서 움직일 만한 주식이 별로 없어서 우선주나 품절주 혹은 무상증자라던가 인적 분할 관련주들을 계속 급등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장이 안 좋을 때 많이 나오는 현상이고 장이 좋을 경우에는 저런 주식들이 대거 급락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스마일님, 토니스타크님, 신효철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